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 보건소의 제안 설명을 듣고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상수도 사업본부, 구청 환경위생과의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영란 상당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 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계보건소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계보건소 총괄 세입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6억 3,780만 5천 원 증액된 396억 1,9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7억 9,009만 6천 원 증액된 765억 2,9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계보건소별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381쪽부터 382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381쪽입니다. 치매안심 옥상 누수 발생으로 건물의 안전성 확보 및 추가적인 시설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 옥상 방수공사 1,7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시민들의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4,3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389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대표적인 노인 질환인 요실금에 대한 치료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 도모를 위한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84쪽 하단부입니다. 치매 증상의 진행 경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합 지원 제공을 위한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 9,41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1쪽 상당보건소 감염병 대응과입니다. 390쪽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4가에서 3가 전환으로 인한 백신 단가 변경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2,668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부터 400쪽 서원보건소입니다. 392쪽입니다.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을 위한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시민들이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4,3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9쪽 흥덕보건소입니다. 401쪽입니다. 강서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기타 부대비 14억 57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07쪽에 의료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3종 시설물 실태 조사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수당 45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7,8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부터 417쪽 청원보건소입니다. 410쪽입니다. 청원보건소 구내식당 영양사 채용기간 연장 승인에 따라 보건소 운영 인건비 1,3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리보건진료소 천장 유수에 따른 방수공사 및 석성보건진료소 집안치마 보수공사를 위한 보건소 운영 시설비 1,6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에 대표적인 노인질환인 요실금에 대한 치료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를 위한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립요양병원 자동 개폐 장치 설치를 위한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 지원 사업 495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나 청주시립요양병원 그린 리모델링 사업 후속 조치로 완료되어 요구한 예산에 대해 전액 감액을 예산 조정을 제안하는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562억 5,856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1,449억 1천만 8천 원 대비 7.83%인 123억 4,855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3,353억 7,78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172억 7,102만 8천 원 대비 5.71%인 181억 67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135억 5,47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890억 2,352만 5천 원 대비 8.49%인 245억 3,119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3,353억 7,78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172억 7,102만 8천 원 대비 5.71%인 181억 67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청주시 재활용 선별센터 및 노후 재활용 선별센터 신축 사업, 내수 공공하수 처리시설 개량 사업, 청주 북부권역 생활용수 확충사업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소원보건소 이전 신축 시설비와 감리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제2차 청주시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클린하우스 분리배출 활성화 시범 사업, 청주시 제2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마을 주민 수건 사업, 성남 가경천 노후 차집갈로 개량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계속사업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의원님. 예. 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의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393페이지 서원보건소장님, 이 청주 시립요양병원 자동 개폐 장치 관련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얘기죠? 서원보건소장 권영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죠? 예, 이게 이번에 감액이 많이 됐는데 작년에 이게 그 차액이 많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었나요? 집행 잔액. 예, 작년에. 네, 건강진흥과장 양재숙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했습니다. 아, 발생했는데 금액이 많이 컸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지금 감액까지 계산해서 어느 정도 줄어든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저희가 8억 2천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그러니까 명수로 치면 작년에 명수로 작년에 664명에 대한 예산이 집행됐었어요. 1억 7천 정도. 네. 근데 올해 그 예산은 1,562명에 대해서 8억 2천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현재 저희 지출액을 보면 2억이 좀 넘게 지출이 됐어요. 네네. 그러다 보면 올해는 다 소진할 거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이만큼 감액을 하면 네네, 요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리고 국비에서 다 차감돼 갖고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하는 그런 부분이 경우인가요?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페이지 388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질문 드리려고요. 그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집행 잔액이 크고 그 위에 보면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그리고 그 옆 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랑 국고 보조금 반환금 같은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이게 집행 잔액이 큰 이유가 인원수를 처음부터 잘못 계산한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건지. 네,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은 이제 저소득층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뭐 장애인 중에 80% 이하의 소득이 있는 그런 가족에게 하다 보니 일단 대상자에 있어서 좀 한정된 부분이 있고요. 홍보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면으로도 하고 좀 그 임산부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 아래 임산부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금액이 상당히 나왔는데. 네네네. 그 산후 조리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월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24년 전체 아동에게 이제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목표량이 4,700명에 대해서 작년 3,900명을 저희가 집행을 했어요. 그 요 부분은 분만일로부터 신청을 6개월 안에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에 한 10월, 11월, 12월은 아직까지도 올해 좀 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은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반납을 했지만 올해는 다 소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또 작년 네. 내년에도 이만큼 남는 건 아니죠? 올해도 이제 그러니까- 작년 수준의 예산이기 때문에 네. 올해는 이제 그런 누수 없이 되어질 그러니까 제가 걸로 보건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네.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되게 애쓰는 모습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런 큰 금액들은 쉽게 이렇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뭐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하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들이 남는 거를 보면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없는 예산 쪼개서 300만 원짜리 예산은 정말 그 직원분들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 보면 참 안쓰러운데 이런 금액들이 크게 그리고 이게 분명히 혜택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는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남는 모습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의원입니다. 우리 페이지는 384쪽 건강증진과 과장님이 답하든 소장님이 답하든 대표로 한번 대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보니까 유실금 치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마 기금 보조금 매칭 사업 구조상 그 확정 내시에 따라 그 시비를 매칭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예산만 편성되고 실제 지원자는 5명에 불과했어요.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걸 잘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편성이 됐나 이후 집행과 실효성의 관리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상당 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의원님이 질문 주신 이 요실금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2024년도에 네. 실질적으로 이게 전국 공모를 해서 전국 지자체 20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의료기기도 대여도 하고 근데 이 대상자가 60세 이상에서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런 분한테 한정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리고 이 사업 시기도 작년에 9월부터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대상자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사업 시기도 좀 늦어서 저희가 그 실적이 약간 5명으로 저조한 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요번에 이제 국비 요게 본예산 지금 반영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됐고 내려온 것 자체가 이번에 이제 추경에 하게 돼서 요번에도 이제 사업 시기가 이 이후에 5월 이후에 또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조금 어려움이 따르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홍보하면서 불편하신 분들은 또 이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청주시 60세 이상 그 되는 인구가 21만 명 정도 되는데 5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 확정 내시에 따라 예산이 내려오는 구조라 하더라도 대상자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 사업 설계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닌가. 또 거기에 따른 그 명확한 혹시 통계 자료 같은 걸 갖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청주시에 요실금으로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이 얼마인가를 파악을 한 후에 이 사업 공모를 한 거거든요. 그 당시 저희 1,000명 정도가 치료를 받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대상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세 이상이고 저소득층에 한정되다 보니까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 시기나 이런 걸 봐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올해 하면 올해 목표하는 인원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홍보도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 보건소 홈페이지나 시민신문 관련 기관이 그 형식적으로 올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청주페이라든가 유튜브, 버스 광고 같은 시민들이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곳 활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나 그런 곳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쇼츠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활용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보건소 관련 국도비를 보조금 반환한 금액이 약 8억 9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28개 사업이 예산만 내려받고 진행은 안 된 채로 그대로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 걸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희 보건 분야가 대부분 이제 기금 사업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매칭 사업이어서 기금을 거의 대부분 저희가 이제 매칭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비 자체 100%인 사업보다는 기금 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도의 건의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박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이제 시에서 관련 부서에 도의 보건정책관을 그런데 계속 제의를 해도 사실은 거기서도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내려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내려받는 게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래 조건에 맞는 그 시민들이 실제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실태 파악을 외부에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선 성과 평가의 반영에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정책 책임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장님 생각 혹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정책 책임제를 혹시 줄 수 있는? 위원님,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 때도 보셨듯이 자기 담당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성과가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거를 저희가 책임을 물어서 그거를 이제 평가에 반영하는 건 사실 좀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고요. 보건소 직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은 그 보건소 내부적으로 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상자 그 발굴 방안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렵다면 시정연구원이라든가 외부 용역을 통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나중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충북도의 어떤 개선을 개진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직접 향후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본인한테 좀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염두에 두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저희가 이제 도에도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위원님께서 아주 그냥 어려운 거를 주문을 하시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식 의원입니다. 방영란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치매안심센터를 방소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치매안심센터가 건립이 된 몇 년도에 건립이 됐죠?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가 치매 국가 책임제가 2018년부터 시행이 돼서 각각 보건소별로 그 치매센터가 지어진 거는 각각 틀리는데 상당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 방소공사 이게 그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있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 치매안심센터 그 건축
그 연도 이런 것 좀 현황 나온 것 좀 저한테 보시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정주영 소장님도 이게 보면 여기 그 유리보건진료소하고 석성보건진료소가 보수공사가 이게 처음 하시는 건가요? 네, 청원보건소는 정주영입니다. 요 방수 관련된 지금 개선은 처음 하는 겁니다. 그 유리보건진료소하고 그 석성보건진료소도 건축연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거죠? 네, 건축 연도가 오래돼서 요건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고요. 저희가 이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당히 침해하시면서 여기 유리보건진료소, 석성보건진료소 건축 현황 이런 것 좀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당 우리 저 방영란 소장님한테 385쪽에 보시면은 그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지원이라는 그 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후견 지원 회의를 별도로 운영을 하시나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후견인 분들의 교육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긴 하지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몇 명이 지금 거기 지원회의에 참여를 하시나요? 지금 현재 상당보건소에는 한 명이 계시고요. 다른 보건소까지 다 포함하면 6명 있습니다. 6명이 그 지원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각각 이제 보건소별로 각각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그 치매 치매 안심센터에서 후견 각각 지원 회의를 하면은 그 네. 회의석상에 참여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시냐고요? 일반인들도 계신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체적으로다가? 예. 자체적으로다가? 네. 그러면은 소장님하고 뭐 팀장님하고 뭐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 뭐 각 보건소별로 틀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과장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 역할 그 담당자분들 이렇게. 그럼 치매 관련돼서 그럼 지역사회 협의체도 수행을 하시고? 네, 그건 별도로 이 후견인 제도하고는 별도로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협의체는 뭐 무슨 업무를 수행하시는 건가요? 아, 이제 지역사회 협의체는 그 이제 각각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저희 이제 저희 치매 사업을 하는데 그 필요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그 역할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발굴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별도로 더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있습니다. 예. 그럼 지역사회 협의체면 그 지역의 어떤 기관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그 협의체 그 사람들을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협의체를 수행을 하려면. 네. 그럼 회의도 해야 되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협의체 몇 명 어느 어디 그 기관이 선정이 됐는지 이런 것도 뭐 데이터 나온 거 있나요? 아, 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뭐 회의 내용하고 네. 뭐 그런 것 좀 주시고 그리고 어느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건 각 보건소별로다가 구별로다가 다 틀리다는 거죠. 협의체가. 예,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상당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흥덕 노인복지관이 필요할 테고 이렇게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계 보건소 저기 소장님들 다 좀 협의체 관련돼서 내용 좀 저한테 좀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심판 절차 비용이 있는데 심판 절차 비용 한 명이 86만 1,000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치매 심판 절차 비용이라는 건가요? 이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성순 과장님께서. 네. 건강증진과장 예. 양재숙입니다. 그 부분에 있는 사무관리비 성격의 심판 절차 비용은 그 심판 절차할 때 법원에 들어가는 그런 수수료하고 또 거기 등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거 심판 절차를 이행하면서 필요한 어떤 뭐 물품들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를 거기 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만 1,000원에 대한 그럼 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다는 거네요. 절차에 관련된 게. 네네, 뭐 사무관리비 성격이라서 그 법원에 그 신청할 때 수수료 뭐 그럼 한 명이라는 거는 그냥 그 세워놓으신 거예요?
한 명이라는 거는 이제 예, 그렇게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럼 86만 1,000원이라고만 표시를 해놓지 한 명이라는 거는 좀 필요가 없는 부분이네, 그죠? 제가 보기에는 표기상. 저는 이거 심판 절차 비용이 이거를 보기에는 여러 명이 뭐 심판 절차 비용이 뭐 5명, 6명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사무관리 성격의 비용이라면은 86만 1,000원을 그냥 써놓는 게 낫지. 그 명수를 한 명이라고 써놓은 것도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활동비도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 공공 후견인이 활동하는 그 비용도 쓰고 그 수수료도 쓰고 그리고 예. 그럼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럼 86만 1,000원에 대한 세부 항목 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82페이지에 공공 심야 약국 운영 관련해서 이게 이제 사업은 먼저 진행이 되고 예산이 이번에 내려오는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조석순입니다. 예, 21년도에 그 시범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올해부터 그 복지부 사업으로 올해부터 이제 지방자치로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네. 그러면 이제 청주에는 그러면 지금 상당, 서원, 흥덕 세 곳이 네, 세 곳이 있습니다. 청원은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 기준이 이제 7가지 항목이 있어요. 선정 기준이 예. 7가지 중에 청원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은 되는데 그 이제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는 그 운영 시간에 이제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건데 청원 같이 신청한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 제조를 안 해서 못해서 이번에 선정 기준에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신청을 어디다 하는 건가요? 네, 저희 보건소 통해서 예. 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예요. 예. 네. 그럼 그 도에서는 여튼 공공 심야약국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죠? 네. 우리 시는 그 조례가 없어요, 그죠? 네, 아직 없습니다. 글쎄, 그래서 이 조례가 좀 필요할 듯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도에 신청을 할 때, 뭐 공고를 내고 뭐 이런 방식들인가요? 그 심야학구 신청을 할 때. 도에서 약사회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약사회에서 선정을 해서 알려주는 건가요? 네, 약사회에서 공문을 보내면은 그 신청업소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그 야간 시간대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 충북 도내에서 많지 않습니다. 충북 도내에서 올해 계획이 6개소였는데 지금 선정된 데가 5군데입니다. 충북도에서. 네. 네. 여튼 뭐 그래서 이제 공공 심야약국이나 또 이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하는 게 있던데 네. 우리 충북은 어떤가요? 청주는요?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소. 예. 그럼 구청별로 하나씩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서원은 없고요. 지금 흥덕, 상당, 청원이 있습니다. 여튼 요것도 뭐 조례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지금 청주 조례는. 그래서 여튼 이번 참에 공공 심야학구 운영 지원 조례나 공공 심야 뭐 어린이병원 내진 달빛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를 좀 부서에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석 상수도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 사업본부장 박관석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행정이 진일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행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에게는 세출 예산으로 기히 편성된 예산 대비 6,055만 원을 증액한 38억 1,857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에게는 105억 7,075만 원을 증액한 1,626억 7,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직전순서에 맞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순으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2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에서 691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57쪽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입에 3,265만 원, 토지 임대 수입 등 기타 영업의 수입 1,7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663쪽 업무과 소관으로 검정 유효기간 만료 계량기 교체, 단가 산정 용역비 등 계량기 교체 공사 4,050만 원, 수도검침원 퇴직금 중간정상금 등 검침 및 요금 고지관리 1억 6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내부 유보금 1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시설가 소관으로 상수도 급수관리 3,093만 원, 상수도 누수관리 2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정수가 소관으로 국전 지수장 위탁관리인건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7쪽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등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100억 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683쪽 업무과 소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28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자본예산 내부 요보금으로 122억 2,1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에서 688쪽 시설과 소관으로 강내면 다락일리 일원 등 급수구역 확대 사업비 27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주 북부권역 생활용수 확충 사업 130억, 청주시 수도정비 기본 변경 수립 영역 25억 5천만 원, 오창 공동군의 상수관 시설 확충 사업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정수가 소관으로 수돗물 생산 및 관리 2,753만 원, 국도비 반환금 6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2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박승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입니다. 저기 페이지 619페이지 이거는 자료 요청 겸 하는 거거든요.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이 한 89억 3천 맞나요?
619페이지 제10조. 확인하셨나요? 아, 총치기를 안 갖고 오셨구나. 네, 업무과장 이순복입니다. 네, 요거에 대한 어떠한 보조금이 들어오는지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예산이 어떻게 얼마가 들어와서 이 금액이 됐는지. 어려운 질문 아닌데. 업무과장 이순복입니다. 요거는 저 일반회계 전입금 지하 수유량계 검침 수수료라든가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에서 징수 위탁 수수료를 약 2% 정도씩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전입금이라든가 그 하수도 사용료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거 결제 수수료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수입이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으로다가 잡힌 수입입니다. 네네, 그런 세부 내역을 다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702페이지 시설과 관련해서 이거 계속비 사업인데요. 시설과 이게 제목이 이게 그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관련해서 두 번째 거 그게 요번에 공고 하나 나왔는데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유지 관리 시스템 구축 내역 요번에 공고 난 사업 알고 계신가요? 그게 요 사업의 일부분인 거죠? 시설과장 유근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화 사업 포함. 네네네. 네, 요게 지금 제안 요청서까지 다 나오고 이게 만약에 업체가 선정되면 어느 시점에 발표가 되나요? 시설과장 유근식입니다. 저희가 2회에 걸쳐 가지고 그 제안서 평가서를 접수 받을 때는 이제 사전에 규격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차 규격 공개를 해서 이의 신청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2회에 걸쳐서 사전 규격 공개를 했습니다. 다 이제 그 검토 보고를 마쳐서 오늘 날짜로 공고가 나는 건데 저희가 오늘 공고가 나는 거예요? 예, 오늘 날짜. 이게 제한 업체가 제한되는 공개 시스템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만들고 평가 기준은 뭐고 그거를 저희가 공고를 하면 네. 50일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기간은 이게 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네. 50일을 줬습니다. 그럼 50일이 되는 날 저희가 그 제안서를 받을 테고요. 그 안에 저희가 그 평가 위원이나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5월 최종 그 평가가 다 끝나야 되니까. 규격서 작성할 때 참여했던 업체가 있나요? 아닙니다. 협조를 해줬던 업체가 있나요? 저희가 그 현대화 사업은 그 CM이라고 그래서 설계 공사 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랑 협의를 해서 작성을 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제한 업체라면 뭐 지방으로 제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스펙을 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0%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면 최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저하고 지역하고 전국이네요. 이제 네. 수급체를 구성을 해서 심사는 자체 평가할 때 그 심사는 그 내부에서 뽑나요? 아니면 그 왜 조달 심사라고 해서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나요? 저희가 그 평가위원 그 신청 기준을 작성을 해서 전국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럼 전국에서 자체적으로 심사위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뽑는 거죠. 조달 심사 만약에 100명, 200명 정도가 만약에 네네네. 전국에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감사실에다가 예비 명부를 추첨을 해서 돌립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공정하게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공정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다가 업체 이름을 2개 적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는 그 업체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이 업체가 선정됐다고 하면 그거부터가 벌써 불공정할 거 아닐까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업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업체랑 여기 청주 업체를 적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50일 뒤에 이 업체가 선정됐다고 하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아무리 아니라고 우기지만 벌써 불공정한 시비가 일어난 거 아닐까요? 지적과장 유근식입니다. 일단 제안서 작성 기준은 공고난 내용대로 누구나 똑같이 적용돼서 만들어서 내는 아니 거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심사도 그리고 평가위원들은 저희가 전국 국모를 거쳐서 아니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21명을 이제 감사실에서 추첨을 할 거고요. 네네네. 만약에 그 제안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 7명을 각자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접수할 때 7명을 선정을 하면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나다라 이렇게 해서 다빈도 순으로 하는 거기 네네네. 때문에 과장님. 아무리 그렇게 심사를 그렇게 공정하게 심사위원을 뽑고 다 했다 하더라도 제가 아무런 모르는 업체 지금 이름들 경기도 업체와 청주 업체를 적었어요. 근데 이 업체가 만약에 입찰해서 이 사람이 이 업체가 됐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만약이라는 그래서 단서 조항을 붙이는 거예요. 불공정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시설과장 유근식입니다. 저희가 그 기준을 만들고 그럴 때는 그 감리와 저희와 관련 법규를 가지고 최대한 공정하게 만들었고요. 평가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평가 결과 어디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평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만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경기도 업체와 청주 업체를 두 군데를 딱 적었어요. 근데 이 업체가 같이 맺은 업체가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0.1%의 확률로 이 업체가 만약에 저기 입찰에 성공을 했어요. 그거 자체로 불공정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이제 그 제안서 평가 기준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많고 이제 잘하는 데 같으면 발표도 잘하고 그러면 가점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 평가위원들은 저희는 저희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도 없다는 지켜는 보겠는데요. 네. 그 전에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했던 거였지만 그 보건소에서도 그 스펙 알박기 규격서 작성할 때 그 스펙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스펙대로 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업체도 거의 제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스펙만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어느 업체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만약에 그런 식의 만약에 입찰 방식이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불공정한 거죠. 시설과장 유근식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규격 공개를 해서 2회에 걸쳐 가지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기준에 대해서는 뭐 모두 회사를 찍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의견은 없었고요. 다들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어디 한쪽을 뭐 특혜를 준다든지 아니면 제한하는 게 혹시 저희가 뭐 놓친 게 있지 않나 해서 사전 규격 공개를 해서 의견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런 게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이번에 공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만약에 지금 뭐 이미 공고가 오늘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한 업체로 만약 공개 입찰로 할 수 있으면 그 다 풀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심사위원 선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제 외부 그러니까 조달 심사위원 조달 심사 외 뽑는 게 있잖아요. 외부에서 선정하는 방식 상수도 사업본부가 아니라 뭐 그러한 방식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제가 여기 지금 써놨던 이 업체가 물론 정말 훌륭해서 선정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기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 유근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금 그 수도급수 조례를 보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권역별 이제 그 수도 공급 상수도 공급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계시잖아요. 시설과장 유근식입니다. 급수구역 확대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전원주택 단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이제 수도급수 조례상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뭐 연립주택 이런 데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이 좀 되어 있는데 그 전원주택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나요?
저는 시설과장 유근식입니다. 전원주택이라고는 뭐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저희 조례상에 따르면 이제 그 대지 경계선까지 우리 시가 해주게 되어 있고 대지 경계선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부담을 개인들이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설과장 유근식입니다. 상수도는 공기업 회계다 보니까요. 원인자 부담금 원칙이 있어서 본관에서부터 자기 집 경계 2m까지는 저희가 급수공사비를 받아서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지 경계선에 계량기를 설치하게 돼 있고, 그죠? 지금 그 조례에 보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2m 이내에 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2m 이내까지는 우리 시가 이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것도 다 개인이 시설과장 유근식입니다. 상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다 보니까 본관에서부터 본관에서? 계량기까지 급수공사비를 저 급수공사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설계를 해서 그 고지서를 보내드리면 납부를 하면 저희가 그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관이 노후됐다든지 만약 누수사고 나면 저희 시에서 계속 관리하는 그때부터는 이제 시에서 무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설치할 때는 어떤 본관까지의 이제 연결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본관의 설치가 이제 도시 지역,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그 세대 이제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와 가깝게 대부분 이제 설치가 돼 있어서 일부 금액을 이제 원인자 부담으로 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원주택단지나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본관 설치 자체가 저 아래 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끌고 올라가려면은 엄청난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되고 그것 때문에 계속 뭐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그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 지역에 남이면 팔복리에 민원들이 있긴 했었으나 이제 이런 게 청주에 곳곳에 다 그렇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원인과 명확한 우리가 이제 지원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이제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동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제 원인자 부담금을 조금만 내고 수도 연결하면 되는데 이제 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몇백 미터씩 끌고 가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문제들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지난번에 정리한 거는 대략 얘기는 들었으나 그 기준과 원칙을 좀 명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전원주택 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행 규칙에 담든 어디에 담든 해서 사실은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한 집원 안에 여러 세대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원주택 단지는 한 집원이 아니잖아요. 각 그 단독으로 다 집원이 따로따로 먹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기해서 이렇게 나가기도 애매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의 부담이 좀 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참에 우리 좀 본부장님이나 시설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유근식입니다. 저희 청주는 이제 시가지 지역은 1966년부터 상수도를 묻어가지고 이제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그 가까운 거리에서 좀 시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곽에 이제 그 산 위에다 이제 전원주택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협의할 때 여기는 상수도 급수가 어려운 지역이니까 건축할 때 참고하라고 이제 의견도 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지하수 쓸 거니까 건축 허가를 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건축 허가는 받습니다. 받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상수도를 이제 설치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기업이 특별 회계다 보니까 사실 전까지는 한 20억 원을 들여서 5집을 해주면 그
그 수익을 창출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 안 했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좀 변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제 그 깨끗한 물을 공급하자고 그래서 이제 5세대가 됐던 이제 공급을 이제 우리 기본 계획에서 정한 순서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는 좀 안 맞는 거고, 그 당초에 그 전원주택 질 때도 충분하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제 그 다 짓고 나면 이제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상수도를 쓰겠다고 이제 하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전에 한 거는 뭐 저희가 기준이 그 처음에는 전원주택이 한 필지였는데요. 가운데 도로 내고 양쪽에 집을 져가지고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돼 있는 신청 들어오는 데는 전원주택 단지 입구까지만 저희가 하고 그 이후로는 그 세대별로 다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있고, 현재 그 전원주택 단지에 만약에 수도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그 전원주택 단지 내에도 공사를 할 테니까 해달라고 저희한테 급수공사를 납부를 하면 주택 단지 내에도 저희가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전에 협의가 돼가지고 단지 내에도 개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미리 개발하면서 우리한테 돈을 내면 우리가 정식적으로 발주를 해서 관을 묻어놓고 나중에 급수구역 확대할 때 그 입구까지 해서 연결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사업자들하고 이제 건축 인허가의 관계라든가 개발행위 허가의 관계에서 그 부분을 좀 강제 조항으로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이 미리 이제 개발할 당시에 설치가 돼야 시 재정도 뭐 덜 들어갈 거고 각 입주하는 개인들의 어떤 재산도 좀 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준과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력과장 이런 식입니다. 건축 협의 단계에서 잘 설명을 드리고요 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조례나 그런 데다 이렇게 뭐 담을 수 있는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하여튼 안 되면 저희 내부 기준으로라도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성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 조장 김용사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변은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9쪽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4,914만 8천 원에 증액된 66억 2,2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 발생 유원지 행락절 수거지원 인건비 2,005만 원을 5월 준공 예정인 상당구 노면 청소 차량 차고지 집 비품 구입비 2,53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 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재액 대비 921만 2천 원이 증액된 79억 5,4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추가 설치에 따른 인터넷 회선 사용료
471만 2천 원, 가로청소용 손수레 구입비 4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 지정 페이지 수 말씀하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후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사전에 보고 받으셨나요? 예, 김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식 의원입니다. 김종선 구청장님 499쪽에 이게 상당산성에 이제 신규 일반 쓰레기함을 설치를 6개를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그 쓰레기 수거 일반 쓰레기를 되게 이게 그 함을 갖다 놓으면은 거기 상당산성에 모든 시민들이 거기 다 다니는데 그 일반 쓰레기 함에다가 과연 일반 쓰레기만 넣을까요? 네, 상당구청장 김용선입니다. 그 상당 산성에 이게 오픈형 그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를 했었는데 거기에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었어요. 거기다 악취라든가 각종 그 쓰레기를 그 투기하는 그런 사례 때문에 저희 쓰레기 수거함을 좀 이게 덮개가 달린 그런 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좀 악취 예방이라든가 그런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좀 6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일용을 갖다 놓으면은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 뭐 집에 있는 것도 여기다 사실 갖다 버려요. 갖고 왔다가 이제 가방에 싸가서 버리고 그러는데 기존에 쓰레기하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또 직영 수거로다가 변경이 되면은 그럼 저기 시에 상당 구청에서 그 매일 가서 이렇게 수거해 갖고 오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 여기 그 위생과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셨고 또 거기에 상당 산성의 그 상가 협의회장님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해서 이게 잘 활용이 설명이 다 되신 건가요? 거기서 사실 요청이 들어와서 요게 좀 반영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 일반 시민들이 거기다가 일반 쓰레기를 안 넣고 다 넣는다는 그렇게 늘 수밖에 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식당도 많고 또 식당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다 또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 상가 협의장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또 거기 그 상가를 운영하시는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고 잘 협의를 하셔서 구청장님이 한번 거기 그 상가 협의회 회의할 때만 가셔갖고 설명 좀 하시고 그런 뒤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잘못하다가 또 환경위생과 직원들 큰 일거리가 또 되고 기존에 그 쓰레기 갖다 놓고 거기다 쓰레기 안 치워갖고 수북하게 쌓이면 또 민원거리도 되고 하여간 청장님 능력 발휘하셔가지고 상당산성이 좀 쾌적한 그런 것은 저도 자주 가거든요. 여기 하여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구청장 김용성입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출형이다 보니까 각종 의원님이 우려하셨듯이 방문객들이나 어떤 그 상가에서 그런 일반 쓰레기 투기를 하는 게 좀 미간을 좀 흐리고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그 수거함을 덮개형으로다가 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그 상인회와 이게 좀 협의를 해서 이게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가 그 쓰레기의 어떤 관리 체계 그런 걸 좀 협의를 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청원구청장님, 정정 박봉기입니다. 584쪽에 보시면은 이게 감시 카메라 이게 또 19대를 신규로 다 설치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이게 19대 설치를 한다는 게 기존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하고. 정정 박봉기입니다. 우리 김만식 의원님이 걱정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도봉구 상당구와 같이 도봉구 쪽에 지금 말씀하신 360도 회전이 가능한 이런 걸 저희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좀
그 설치가 필요한 데는 하고 기존에 또 설치돼 있는 거를 참고로 해서 기존 거를 설치를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행감 때 얘기했듯이 이 그 비용 대비 효과도 없고 네. 그렇게 많이 돈을 들여가지고 또 한다는 자체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거를 CCTV가 지켜보는 공무원도 부족하고 또 이거가 유명무실하다는 게 이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어떤 총장님 퇴직하기 전까지 좀 좋은 작품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상당 총무 정책박봉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쓰레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안전 또 범죄 이런 쪽에도 좀 활용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쪽으로 하고 향후 이거를 효율적으로 정말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제 지금 인건비 얘기를 하셨는데 향후에는 그것도 좀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를 여러 대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자라도 채용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차후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이게 그 단속 건수를 보니까 구별로다가 보니까 10건도 안 돼요. 1년에 그걸 한다는 자체도 제가 저기 단속 실적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다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 사업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제가 도봉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거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떤 좀 더 우리 청주시의 CCTV는 다르게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도시에 맞게끔 발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4월 24일 목요일에는 환경관리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 후 보건환경위원회 소관전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